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그 성질로 인해 수천 년 전부터 시대와 국적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지고 화폐, 귀금속, 예술품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와 국제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시세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경제가 불안해질 때마다 빛을 발하는 금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체 투자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가이드 유여울입니다. 어제 제가 꿈에서 금돼지를 봤는데요. 보통 이런 꿈을 꾸면 길몽이다, 복권이라도 사라 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제게 그보다 더 좋은 금돼지를 안겨줄 금 전문가들이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금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글쎄요, 저는 돌반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돌반지로 금반지를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15년 전만 해도 금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제 금반지의 한도는 항상 5만 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만 원이요? 아주 먼 옛날 같은데요. 아무래도 연륜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연륜이 낮은가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돌반지를 금으로 하는 거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오히려 노다지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노다지요? 네. 노다지도 그렇게 젊은 단어 같진 않지만, 네. 그 노다지라는 단어가요. 네. 좀 어디서 온 단어지? 이렇게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노터치라는 말에서 왔다면서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루머가 이렇게 노터치에서 노다지가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노다지는 어떤 그 금광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 시간이 노터치의 노다지가 아니라 바로 금광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대체 투자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 투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궁금한 건요. 왜 금을 대체 투자의 모범 답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네, 이 대체 투자는 대안 투자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금만큼 이 단어에 어울리는 자산이 없을 겁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대안, 물가 상승에 대한 대안, 또 달러 약세에 대한 대안 모두 금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대체 투자의 모범 답안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들리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경기 둔화, 물가 상승, 달러 약세 이런 상황들을 짚어주셨는데 우선 경기 둔화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만약 그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자산이 위험해질까요? 바로 경기에 민감한 자산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주식이 있죠. 위험자산의 매력이 떨어진다? 바꿔 말하면 안전자산의 매력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경기 둔화기에 수요가 많아지는 대표적 안전자산이 금이라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금 소유가 늘겠는데요. 경기 둔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겠죠. 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자산인데요. 특히나 선진국의 투자 수요가 많은 만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 민감합니다. 개별 국가의 경기 둔화를 무조건 금의 수요 증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네, 결국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은 경기 둔화 또는 이 불확실성이 불거질 때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비해 금은 아무래도 반짝반짝 빛나고 또 단단한 이미지만큼 안정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물가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금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라면이 2,000원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바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대적으로 실물 가치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실물 자산 중에서는 금은 최후의 기축통화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대형화폐 가치에 있어서 매력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은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빛을 발하는 거군요. 네, 여담으로 로버트 졸리 세계은행 총재는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환율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비록 교과서에서는 금은 낡은 통화로 불리울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시장이 여전히 금을 대체 통화 자산으로 사용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금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및 미래의 통화 가치에 대한 시장 기대 기준이 되는 것도 고려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면요, 변화하지 않는 가치인 금을 기준으로 세계의 통화 가치를 측정하자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금을 인플레이션의 수혜 자산이라고까지 말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달러 약세에 대한 대안 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물가 부분에서 나온 최후의 기축통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의 핵심 요인인 신뢰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돈이란 게 신뢰의 집합체죠. 아무것도 아닌 종이를 교환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유? 바로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국가가 부도가 났다고 가정해 보죠. 당연히 그 나라 돈은 쓸모가 없어지고 모든 국민이 가치가 안정된 통화, 즉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달러까지 신뢰를 잃는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글쎄요. 달러는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제 통화잖아요. 네. 그런데 신뢰를 잃는다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최후의 기축 통화라고 불리우는 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 달러 약세에 대한 대안 자산이 금인지 명확해지는 거죠. 네. 왜 금융시장의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기에 금값이 오르는지 이해가 됩니다. 금이 왜 경기 둔화, 물가 상승, 달러 약세 이런 금융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인지 자세히 설명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금을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첫 번째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겠죠. 암호화폐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와 대조적으로 금은 등락폭, 즉 변동성이 높지 않아서 꾸준히 좀 지켜봐야 하고요. 단기 투자를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낮은 변동성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점이 또 다른 금 투자의 매력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금이나 은 등은 매매를 할 때 원이 아니라 국제 금 가격 단위인 달러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달러 약세가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때 금값은 오르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또 금값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정리하면은 절반 정도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 달러 약세라고 정의할 때 그것이 꼭 100%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달러 약세란 정확히 얘기하면은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약세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한 주요 통화에 원화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달러 약세 시기에도 달러는 원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금값을 매치시키는 것보다는 달러 지수와 금값을 매치시키는 것이 올바른 분석 방법인 거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금 투자의 장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치란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을 때 매겨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금의 가치를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만큼 가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이번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